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재화의 판매 중에서 반품권이 있는 판매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재화를 구입했는데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배송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하는 사유로 반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적으로 보면 반품은 정상적으로 매출을 했다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돼서 매출이 취소되는 것인데, IFRS에서는 판매 시점에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을 기업이 합리적으로 미리 추정을 해서 애초에 매출로 인식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도 아니고 어떻게 물건을 팔 때 반품이 될 확률을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필요가 없고요. 합리적으로 예측하기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 몇 년간 우리 회사 제품의 반품률이 1%다라고 하면은 당장 100만원어치 팔았을 때 만원만큼은 반품되겠거니 하는 개념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반품률을 예측해서 재화를 판매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은 매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반품이 되는 부분은 재화에 대한 통제나 권리가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이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예측해서 회계 처리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예측이 가능하느냐 아니면 불가능하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아예 달라집니다. 먼저 반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은 반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수행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환불부채로 인식합니다. 왜 부채일까요?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돈은 판매 시점에 먼저 받았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 재화는 어떻게 할까요? 판매된 재화는 비용으로, 그러니까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않고 회수할 권리인 반환회수권이라는 계정으로 표시합니다. 반환회수권은 반품이 예상되는 재화의 장부금액에서 반품 시 발생하는 비용과 반품하면 아무래도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반품 시에 회수 가능한 금액이니까 순실현 가능 가치와 같은 개념인 거죠. 정리하면 판매한 재화 중에 반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재화를 판매했을 때와 동일하게 회계 처리하고요.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은 재화를 고객에게 건네줬지만 판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매출원가도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에는 판매에서 받은 돈을 부채로 인식하고요. 고객에게 전달한 재화는 다시 돌려받을 권리인 반환회수권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은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재측정해서 부채를 추가적으로 인식할지 아니면 덜 인식할지를 조정합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팔린 재화의 반품 보증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를 한번 볼게요. 반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판매 시점에 일반적인 재화의 판매처럼 매출과 매출원가를 각각 인식하고요. 그 중에 반품이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을 취소해주고 환불부채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매출원가도 취소해주고 판매한 재화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반환회수권을 인식하는데, 이때 반품 예상 비용이나 가치 감소분을 고려한다고 했었죠. 이러한 것들을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차액을 반환회수권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기간 말에 반환회수권의 가치가 더 감소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더 계상해서 조정합니다. 내용이 복잡해질 수도 있어서 따로 표시하진 않았지만, 처음 반품을 예측한 이후에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거고 예측한 반품률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이때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것까지 설명하기에는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회계 처리로 나타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가 실제로 반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보면은, 예측했던 부분이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미리 계상했던 환불부채를 없애주고요. 반품이니까 현금을 지급했을 거고, 반품으로 들어온 재고자산은 차변에 기록해주고, 돌려받았으니까 받을 권리인 반환회수권 없애줘야겠죠. 나머지 대차 차익은 뭐냐면, 이전에 반품비나 가치감소분을 미리 예상해서 비용을 인식했었는데 실제로 반품을 해보니까 비용을 더 인식해야 하는 경우인 거죠. 그럴 땐 다음과 같이 차변에 비용을 추가로 인식하는 거고요. 만약에 예측 시점에 과도하게 비용을 인식했었다, 그러면 반환회수권 잔액이 더 낮았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실제로 반품이 발생했을 때 비용이 대변으로 와서 환입이 되겠죠. 만약에 반품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반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존에 인식했던 환불부채와 반환회수권을 다시 취소해주고 그제서야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은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가 반품 기간이 종료할 때 매출로 인식하는 거죠. 반품에 대한 개념은 머리로는 잘 이해되는데 막상 회계 처리하려면 헷갈리니까
손으로 여러 번 분개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반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이번에는 반품 가능성을 예측할 수가 없대요. 우리 회사는 반품을 해주긴 하는데 도대체 얼만큼 반품이 발생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아예 처음 사업활동을 시작하거나 동종업계 자료조차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인데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 이때에는 반품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출을 인식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그냥 아예 수익을 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혹하긴 한데 모르면 어쩔 수 없죠. 100% 반품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반품이 남아있는 기간에는 얼만큼의 반품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고 반품 가능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환불부채와 반환회수권을 인식했다가 반품권이 소멸했을 때 전부 매출과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겁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환불부채와 반환회수권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측정해서 조정합니다. 회계 처리를 보면 반품권 소멸 전에는 돈은 받았지만 아예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요. 환불부채로 인식하고 고객에게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도 매출원가가 아니라 반환회수권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전부 반품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반품비와 가치감소분을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때에도 실제로 반품이 발생했을 때는 아까 반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 처리하면 되고요. 반품 가능 기간이 지났을 때 남아있는 환불부채와 반환회수권을 없애고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